포화 상태 수준이 아니고 재난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난. 응급실이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는 거지. 아유, 옆에서 보면 안쓰러워. 안녕하십니까.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거의 7,000명이 맞아. 7,000명. 거의 좀 육박을 했더라고요. 7,000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지금 문제인 게 중증 환자들이 폭증한다는 게 제일 문제야. 원래 위드 코로나 할 때는 천천히 늘어나면서 중증 환자도 별로 안 생긴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응급실에 코로나를 의심해야 되는 감기 증상, 기침가래 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면서 응압병리실이 계속 차서 돌아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환자들이 들어와야 될 통로가 막힌 거야. 보도로는 119를 타고 환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한 달 전에 그럼 위드 코로나를 전환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정부에서는. 현재 의료진하고의 어떤 고려 없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질병관리청 차원에서는 의료진의 조언도 받고 했겠지만, 사실 응급실의 그런 대응이나 이런 거는 많이 신경을 못 쓴 게 아닌가 싶어. 우리가 지금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진료를 못 본다는 거. 응급실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야. 갑자기 증가하면서 중간에 확진자가 나오고 그 확진자가 들어갈 병원을 수배를 해야 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응급이라는 거는 도로의 흐름 같은 거라서 쭉쭉 진행이 돼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지. 코로나 백신을 80% 맞았다 그래서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돌파 감염도 있고, 그다음에 감염이 되더라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야 중증도가 낮아지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악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천천히 퍼졌으면 우리가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텐데, 너무 갑자기 확 거리두기 풀리면서 또 겨울철 되면서 이제 호흡기 질환, 다른 감염들 이런 게 또 확 퍼지고, 또 요즘 바이러스성 장염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열 나는 환자들도 꽤 많이 온단 말이었지. 구토설사로 열 나는 환자인데,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수액 치료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또 코로나 검사 양성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또 가중되는 거지. 중증도 중증인데 가장 무서운 게 무증상이잖아요. 무증상 환자만 거의 20에서 30%면 적은 수는 아닌데. 적은 수는 아니지.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이 무증상이고 갑자기 이렇게 발견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확진이 나와서 노출이 되고 나면 그 같이 진료받던 의료진들이 다 격리돼요. 최근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심폐소생술 환자는 원래는 이제 음압 격리실에서 옷 다 입고 그렇게 환자를 봐야 되는데, 급하게 이제 119에서 이렇게 전화 연락할 새도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겼던 거야.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준비를 못하고 해서 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심폐소생술 끝나고 나서 그 환자가 확진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자가격리를 다 들어갔는데 그 팀이, 그 중에서 이제 전공의 한 분이 중환자실 갈 정도 상태가 악화됐었던 거야. 다행히 지금은 좀 회복이 된 걸로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들이 또 의료진한테서 벌어지고, 그렇게 한 팀, 의료진 의사 3명에 간호사 4명 이렇게 뭉텅이로 격리가 돼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스케줄이 완전 엉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막 연당 쓰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이제 응급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고 간호사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 다. 우리 응급실 같은 경우는 원래 1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빠져나간 숫자가 너무 빠르니까 응급실 베드로 보면 24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어, 9명. 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스케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가시는 9명이 대단하신 것 같아. 슈퍼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 안 나가시는 분들이. 아유, 옆에서 보면 안쓰러워. 내년도면 코로나 종식 선언 2022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끝날까 싶기는 해. 어떻게 보면 점점 변이가 생기면서 조금 약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델타처럼 이렇게 또 엄청 심한 놈들도 생기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참 답 없이 계속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뿐이지 결국은 치료제 같은 게 나와야지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어. 먹는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의미는 있을 것 같고. 코로나19도 만약에 이렇게 먹는 치료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신종플루처럼 종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바이러스 특성 자체가
워낙에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생겼다가 독감 같은 경우가 그렇지. 1년마다 이제 바뀌어서 그 매년에 맞게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도 하고 약도 이제 쓰고 해서 매년 지나가는 건데 그래도 결국은 먹는 치료제나 뭐 이런 개념이 나오면 걸려도 조금 치료할 방법이 있는 거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근데 결국은 각자 면역력 기르기로 해결을 해야지 70만 원짜리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겠다 이게 사실 감이 안 와. 호시고실에 당부하시고 싶은 한 말씀? 결국은 기본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은. 각자가 손 씻기랑 마스크로 버티는 수밖에 안 걸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스크랑 손 씻기 사람 많은데 안 가는 거 기본적인 거 제일 잘 지켜주시고 면역력 확보를 위해서 따뜻한 찜질 아니면 이제 수면 양말, 목도리, 장갑, 따뜻한 물에 반신욕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면역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챙기시고 신선한 야채를 많이 챙기 먹으면서 그렇게 코시국을 잘 버티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집에 가족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지병 있으신 분들 있으면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약이나 진료 같은 거 챙겨서 합병증 이런 거 악화되는 거 방지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지 않나 싶어.